유용한 가설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예, 유용한 가설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뭐 다른 말로 가설의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자, 먼저 유용한 가설은 첫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은 경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이 검증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건 아무런 어떤 그 가설로서 우리가 어떤 뭡니까?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증의 명백성. 예. 가설이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하도록 구성돼야 되겠죠. 예. 입증이 명백해. 뭐, 두리뭉실하게, 그지? 이중적으로, 그지? 모호하게 있잖아. 이렇게도 될 것 같고, 저렇게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가설이라고 유용한 가설, 좋은 가설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 가설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죠? 유용하다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응용 가능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개연성. 개연성 잘 알죠, 그지? 예, 연구 문제의 정답에 대한 잠정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어날 가능성, 그지? 개연성이 충족돼야 됩니다. 일어날 가능성. 뭐 여기서만 생기고 저기서는 뭐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만 적용되고 저기서는 적용 안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논리적 간결성, 간결해야 됩니다. 예, 뭐 장황하게 있잖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쫙 해가 마치 만연체로 되는 그런 가설, 좋은 가설 아니죠, 그죠? 간명하게 돼야 되죠. 자, 가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간단한 논리로 즉 설명이 가능하죠. 간결하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지? 인과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량화 가능성. 우리가 통계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계산 가능할 수 있도록, 예, 분석 가능하도록 계량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자료들, 정보들을 석이 아니고 정성적인, 예, 글자가 좀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정성적인 어떤 자료나 정보들을 항상 뭡니까? 우리가 계산 가능하도록, 그지? 수치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계산 가능하도록 정량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것을 정량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뭐 하냐면 코딩하죠. 코딩합니다. 코딩. 그지? 그래서 변화를 시켜주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젠버그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외생 변수 봤었는데, 우리가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외적일 변수, 구성 변수, 매개 변수, 선행 변수, 억제 변수, 왜곡 변수, 혼란 변수가 있는데요. 외재적 변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데 외생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고 허위 변수, 그죠? extraneous variable, 그지? 그래서 독립 종속 변수와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실제로 수요에 또 뭐 단순히 하니까 들겠습니다.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그지? 근데 우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줄 때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이한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소득 말고 이 사람이 뭐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 좋아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를 갖다가 뭐 안 하게 됐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를 갖다가 수요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예,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안 하게 됐다. 그럼 이상하게 되잖아, 그지? 또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를 엄청 더 많이 하게 됐다. 예, 우연하게 이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가지는 어떤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외생 변수, 허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재적 변수라 그러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 변수라는 얘기죠. 이 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성 변수, 컴포넌트 밸리어블. 사회 계층과 같이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 계층 안에는 여러 가지 이게 포괄적 개념이잖아. 요 안에 뭡니까? 계층 안에는 뭐 교육 수준도 있고, 직업도 있고, 수입 같은 것도 있고, 이 하위 개념들이 있잖아요. 사회 계층 안에는, 그지? 계층 안에는, 그지? 하위 개념들이 이렇게 있잖아.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뭐 직업 수준, 그 다음에 수입 등 뭐 많잖아요, 그지? 이 하위 개념을 뜻하는 변수를 우리가 구성 변수라고 합니다. 구성 변수. 하위 개념을 뜻하는 이게 아니고, 그지?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을 뜻하는 변수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됐고, 그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매개하는 거지. 예, 매개 변수. intervening variable이라고 그러고, 교량 변수, 집행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 자, 매개 변수를 통제하실 경우에 독립 종속 변수 사이의 원래적 관계, 원초적 관계는 소멸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잡아볼까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경영성과,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 환경이 좋으면 교육 성과가 좋고, 교육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교육 성과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간다. 교육 경쟁에서 하는 얘기지, 그지? 교육 환경이 나아지면은 교육 성과가 좋아지고, 교육 성과가 좋아지면 소득이 나아지고, 물론 이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강의실도 있을 거고, 그지? 강사의 질도 있을 거고, 그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교재 같은 것도 좋아야 될 거고, 그지? 인프라 같은 거.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교육 성과가 좋아지고, 교육 성과가 좋아지면 이 사람의 소득이 높아질 수가 있다. 즉, 교육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에서 중간인 이 교육 성과. 이게 일종의 돌다리 같은 역할을 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매개 변수. 그래서 교육 성과에 따라서 교육 환경은 좋은데 교육 성과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만약 교육 성과가 낮으면 소득도 떨어질 수가 있죠. 교육 효과가 없는 거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선행 변수. 그지? 안테 앞에 antecedent variable이잖아. 그지? 제3의 변수가 독립 종속 변수보다 선행하여 작용하는 변수. 아까 봤잖아. 교육 환경이 일종의 교육 환경이 있고, 교육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가 있겠지. 소득도 될 거고, 경영의 상태, 그지? 경영 수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 여기 봤을 때 앞에 변수들보다 얘가 선행하잖아. 얘보다는 얘가 선행하고, 얘보다는 얘가 선행하잖아.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의 변수입니다. 그지? 제3의 변수. 두 개 말고, 그지? 제3의 변수. 그래서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종속 변수의 사이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앞에서는 여기 지금 매개 변수 설명한다고 이 중간에 있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했는데, 선행 변수에서는 제3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는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우리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수요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 하는데, 이거보다 선행돼 못 썼던 변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시켜 먹었다. 아버지한테 혼났다. 엄마한테 혼났다. 혼났는데 뭡니까? 밥을 열받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밥을 많이 먹어 가지고 살쪘다. 이래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 이런 변수를 선행 변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사실은 여기서, 즉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른다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살찐 이유가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탓을 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자신이 어떤 식욕에 의해서, 그죠? 예,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 선행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는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독립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 요거를 갖다 만약 밥 먹는 걸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요 관계 있죠. 요게 사라지는 거죠. 일단 우리가 살을 빼려면 많이 안 먹어야 됩니다. 그죠?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적절하게. 자, 그 다음에 억제 변수. 물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살이 좀 많이 찌신 비만하신 분들에 대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요새는 말을 함부로 하면은 뭐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억제 변수. 그지? 그 뭡니까? suppressor variable. 발음 안 좋은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억제 변수. 억제하는 거죠. 독립 종속 변수 사이에 실제로는 인과관계 있지만은 없도록 보이게 만드는 그런 또 변수가 있습니다. 예, 독립 종속 변수에 x에서 y로 영향을 주는데 요걸 억제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데, 밥을 많이 못 먹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투약 시간, 예를 들어서 비만약, 당뇨병 약, 이런 걸 먹는다. 또는 운동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밥 많이 먹어도 이 비만이 별로 효과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독립 종속 변수 사이에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를 교란한 이런 변수, 억제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왜곡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하면 괜찮은데 왜곡하는 거.
독립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또 제3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살이 찌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어떤 변수를 갖다 넣으면 그 변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관계. 살이 많이 찌면은 밥을 먹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게 있겠지. 이 사람이 뭐 용돈 수준, 용돈 같은 걸 많이 준다. 그래 될 수 있을까? 용돈 같은 걸 많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살이 많이 쪘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많이 먹는 또 그런 관계로 보일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혼란 변수. 독립 종속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를 과소 또는 과대하게 보이는 그런 제3의 변수가 있습니다. 부풀리게 하는 변수.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 같은 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지? 수요와 가격 간에는 함수 관계를 가지는데 세트리스 페리변수 나면 여타의 변수들 있잖아. 그지? 뭐 상대 가격 또 나옵니다. 그지? 기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 환경, 뭐 대체제의 뭐 가격 뭐 등등등등 있잖아. 그지? 이런 변수들이 사실은 다 넣으면 사실은 이런 변수들이 다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보잖아요. 여타의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 근데 이 세상에 이 모든 변수를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핵심 변수는 가격이, 재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수요를 보자 이거지. 그러면 상당히 심플하게 보이잖아요. 모형 자체도 심플하고. 그래서 나머지 변수를 넣으면 좋지만 모형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들은 일정하다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변수들을 갖다 우리가 수요 함수에다 다 넣어서 해버리면 예를 들어 y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p 플러스 cpr 플러스 d 뭐 예를 들어 dt 플러스 그지 요거 또 그다음에 e 그다음에 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원래 이게 진짜 현실적인 모형이지만 모형이 너무 복잡해지고 실제로 이런 상대 가격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또 이것 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서로 교란하고 막 혼돈하게 만들고 왜곡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일정하다 보고 요 관계만 딱 보는 거지. 가격하고 그지? 간명하게 그지? 예, 그렇습니다.